안녕하세요. 30대 장수생에서 지금은 한의사인 따슌입니다. 저는 30대 초에 이혼하고 한의대를 가겠다고 수능 공부에서 처음 받은 성적이 언수회 3, 4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경희 한의대에 합격했고요. 그래서 이 비결에 대한 내용을 초반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영상을 재탕한 영상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목소리도 없고 초기 영상이라 많이 엉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목소리도 넣고 조금 더 정리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 수능 성적표를 볼까요? 이혼 후에 정말 열심히 해서 받은 첫 번째 수능 성적표입니다. 언수회가 3, 4이고 과탐 4개가 1, 2, 2, 1이네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조금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서 두 번째 본 수능 성적표입니다. 3, 4이었던 언수회가 111로 바뀌었고 과탐 4과목 중에서 3과목이 1등급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과탐이 3개 정도 반영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과탐 4개가 반영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과탐 4개를 준비해서 시험 보고 그 중에 잘 나온 과탐 3개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성적표를 보니 1년 사이에 이렇게 성적이 확 바뀌었죠. 30대 아짐에 변화된 성적이 놀랍나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부 비결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쉽지만 해보면 또 쉽지 않은 것이 공부입니다. 일단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공부 초반에는 돈도 부족했고 집에서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방 국립대 출신이라 가외 알바하면서 공부를 해나갔었습니다. 초반 4개월 정도만 재수종합학원을 다니고는 독학으로 전환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벌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원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독학으로 공부를 하든 죽어라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새삼 제 자신의 또 다른 능력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원래 작심삼일 인간형이고 계획표도 만들어 본 적 없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첫 번째 수능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한의대 원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능 후에 2달 정도는 반성하면서 가볍게 공부를 이어나가다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갑자기 공부에 감이 붙으면서 성적이 급상승 중이었어요. 그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공부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그동안 묵묵하게 공부한 것이 처음에는 표는 안 나도 어디로 안 가버리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구나. 공부한 것에 성과라는 것이 하는 만큼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드러나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초반에는 공부해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공부 내공이 쌓이고 쌓이다가 한 단계 점프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공부 초반에는 이 정체 구간이 긴 편이기도 한데 저는 특히나 긴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했지만 성적이 안 오른 것도 공부 내공이 쌓이느라고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한 계단 상승하니 더 공부할 맛이 나더라고요. 한 단계 상승 후에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다음 단계 상승까지의 시간이 저번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더 선순환이 되면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러는 만큼 또 성적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적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계단식 공부 성과에서는 레벨업 단계까지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죠? 에이, 겨우 그거예요? 이런 생각 들죠? 장기간 흔들림 없이 공부해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장기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초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다른 공부 비법을 찾아다니느라 여기저기 헤매기 시작하거나 나는 공부머리가 없나 하면서 좌절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꾸준히 공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처음 며칠은 꾸준히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오늘 하루 좀 건너뛰어도 되겠지? 오늘은 약간 피곤하니까, 기분이 꿀꿀하니까 내일부터 다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태해진 행동에 자꾸 합리화를 부여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깨지기 시작하면 걷기 운동의 내공은 쌓이질 않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가방 메고 일찍 집으로 가고 싶은 날도 생깁니다. 어차피 컨디션 안 좋아서 공부도 안 되는데 집에서 편하게 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또 막상 집에 가면 잘 안 합니다. 모의고사 본 날에 시험 망쳤다고 기분 풀러 놀러 나가야지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저는 그런 날 시험지 놓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봤습니다. 시험 친 날이라고 공부에 예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출제자는 무엇을 묻고 싶었던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시험을 망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망쳤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유혹될 만한 여러 상황들을 이겨내고 본인의 공부 흐름을 지켜나가는 것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며칠, 몇 주, 얼마 안 자고 하루 18시간 이상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똑같이 장기간 공부하는 것이 진짜 더 힘듭니다. 자꾸 흔들리고 출렁이기 시작하면 지금의 수험생 삶의 마침표는 언제 찍게 될지 모릅니다. 성적 상승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순간을 위해 꿋꿋이 본인의 공부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쌓여간 제 공부 내공은 두 번째 수능에 반영되어 좋은 성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가 공부 초반부터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멘탈이 흔들려서 불안해하고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들쑥날쑥한 공부 패턴으로 되어갔다면 제 수험 생활은 몇 년이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한테는 계획표대로 흔들림 없이 공부해 나갔던 꿋꿋함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지겨웠지만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묵히 공부해 나갔던 그런 꾸준함이요.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비결은 제가 말하고픈 1순위 공부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꾸준하게 공부한다는 것이 존버는 아닙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발전 없이 공부해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서도 스스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공부 초반과는 달리 중반 이후가 되면 개념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문제풀이 접근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빠르고 정확하게 잘 풀어내야겠죠. 어제와 다른 발전된 내가 되어가야 합니다. 꾸준함 속에서요. 누가 성적이 1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올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 공부의 절대 비법은 하루도 공부를 빼먹지 않았던 꾸준함이라고요. 이 쉬워 보이고 단순한 비결이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